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목요일 낭만 항구 시작합니다. 네. 네. 아주 오늘 또 뜨끈뜨끈한 소식들 네. 많이 올라와 있죠. 손혜원 의원 수사 결과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검찰의 손혜원 수사 발표와 관련된 내용들의 중에서 네. 저희들이 그 내용들이 과연 맞는지 네,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짚어보고 있죠. 짚어보는 지금. 시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낭만 항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요. 지역과 지역 방송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출범을 했습니다. 전국의 지상파 중에 매일 이렇게 평일날 기자들이 보도국이 운영하는 유일한 방송이고요.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기체 아래 그렇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많이 말씀하십시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손혜원 의원 이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검찰 수사가 발표되면서 이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박영훈 부장이 이야기했듯이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 저희들 목포 MBC 보도부 기자들이 직접 매일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평일에 이렇게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방송이 정말 저는 이거 하면서 우리가 왜 필요한가 이 방송이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화된 아주 다양하지 못하고 편식된 시각만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손혜원 사건을 통해서 지역의 시각들은 이런 것들이다. 이 수사에 대해서 네.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새로운 뉴미디어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실은 중앙,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언론 매체들이 지역을 어떻게 다루는가, 지역은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들과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기자이기 때문에 기자는 기본적으로 어제 말씀드렸지만 묻고 궁금한 것들을 확인한 작업을 거쳐서 그게 보도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확인한 것들을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다 들여다본 것은 상당히 많은데요. 예. 첫 번째로는 검찰이 그렇죠. 혐의의 시점, 네. 이른바 보완 자료라고 하는 비공개 자료, 검찰의 공소 사실에서 밝힌 날짜가 투기돼 있는데요. 2017년 며칠입니까? 5월 18일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자료 그리고 그렇습니다. 같은 해 9월 14일 네. 목포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계획 자료. 네. 요걸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아서 네. 손혜원 의원이 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목포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라는 이게 겁니다. 이제 공소의 요지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러면 이 기소 내용 그러니까 공소 사실의 핵심은 이게 보완 자료 그러니까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보완 자료였나? 예, 예. 그걸 목포시의 당시 목포시장과 국장 두 명이 손혜원 측에 건넸고 손혜원 측이 그 비공개된 자료 일반 시민은 알 수 없는 또는 예. 언론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과연 투기라고 하는 것들 건물을 사들이고 매입했던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저희들은 그게 보완 자료 여부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방송을 하고 나가서 중앙의 방송과 언론들이 이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완 자료라고 하는 것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쳤지만 공청회에서도 목포시 이 측이 그렇죠. 참석자들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이 자료는 보완 자료니까 공청회는 하되 외부로 유출은 하지 마십사라고 당시 현장에서 말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겁니다. 일부 언론은 그 네. 얘기를 그대로 또 받았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우리가 흔히 상식선에서 판단하는데 주민들 공청회, 특정 주민들이 아니라 목포시 도시재생 주민공청회니까 목포시 전역에 걸친 도시재생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안 부르고 뭐 이런 자리가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는 자리인데 이게 과연 보완 유지가 되겠냐? 도시재생 사업의 기본은 국토부의 지침입니다. 정부 지침.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는 사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예. 거기 참석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외부로 유출하지 마십시오 한 공청회가 아니죠. 예. 이것들을 참석하지 못한 분들께도 다 알려서 그렇죠. 그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바람직한 건지 추진할 건지 말 그렇죠. 건지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참석자들은 외부에 알리는 게 몫이고 그래서 언론사가 그렇죠. 그때 취재를 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그 검찰의 말이 사실인지 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저도 오늘 그때 당시 참여했던 다행히 우리 그림이 있어요. 네. 촬영한 영상이 한 2분가량 있는데 그 그림 속에 드러난 인물들 한 4-5명 정도 제가 아침부터 계속 전화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 그랬더니 2년 전이잖아요. 벌써. 네. 횟수로 따지면 3년 가까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한 2분 정도는 그림에는데 본인이 참석했는지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기억이 안 거예요. 난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때 기억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데 놀라운 것을 우리 저희들이 박영훈 부장이 매의 눈이 여기서 작동을 했어요. 네, 찾아냈습니다. 당시 MBC는 현장에 다른 언론사와 달리 3명의 기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 현장에는 KBS 기자도 참석을 했는데요. 예. 먼저 그 당시에 공청회 영상 그 우측 화면입니다. 바로 우측 화면. 네. 그렇죠.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보면서 보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겁니다. 네. 네. 이게 지금 2017년 5월 11일 먹포시가 주민과 언론 그다음에 시위의 관계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금 보이시죠? 뭐 지도가 나오고요. 네, 저 프레젠테이션에 저 지금 지금 어제 여기 영당 일지구예요. 그렇습니다. 자료가 먹포시 다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 도시 결과가 재생이에요. 그대로 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측이 압축해서 받은 2장짜리 내용들이 다 저기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 네. 참석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주민들이 앞에 참석해서 계신 손에는 분들은 뭐 시의원들이고요. 네. 공무원들도 있고 지역 주민들도 있고 도의원도 뒤에 이제 보이네요. 언론사 관계자들이 있는데요. 자, 이제 뭐 뚫어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네,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총괄 코디 전임 총괄 코디였던 강복영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 원장님이 계시죠. 사학과 예. 교수님이시죠. 예. 네, 참석을 해서 지금 다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표도 하고. 용역을 맡았던 용역사에서 저렇게 설명을 주민들한테 아주 상세히 합니다. 상세히. 예. 지금 나오죠. 지금 페이지도 나오는 예. 거고요. 자세히 지금 책에도 나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손혜원 의원이 받았다는 자료를 어제 말씀드렸죠. 이 그렇죠. 뭐 딱 비교를 다 2017년 했죠. 3월 달에 만들었던 용역 최종 보고에서 딱 4페이지만 찾아서 그대로 복사를 내서 20분여 분간 만나는 자리에 그렇죠. 목포 당시 시장과 담당 국장 2명이 예. 배석한 가운데 손혜원 의원 측은 손혜원 의원과 보좌관이 함께하고 옆에 이제 저렇게 이제 또 혹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안이라고 다 나눠줬어요. 저렇게 네, 그때 이제 문건을. 절차 이런 게 선도 지역은 네. 어디고 이렇게 나눠줬죠. 네. 그런데 혹시 검찰이나 다른 언론이나 보실 때 저건 2장짜리밖에 아니지 않느냐. 당시 공개한 건 아니지 않느냐 원본을. 그래서 이거 이 봤죠? 화면을 보십시오. 이 자, 화면. 한번 정지시켜 보십시오. 화면 제가 정지시켰습니다. 네, 정지시키상 홀드 그냥 틀어놓으시면 돼요. 네. 이 화면에 잘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글씨를 시청자 여러분. 체계 및 관리 운영 방안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보면 목포시 관련 부서, 전라남도 관련 부서, 중앙부처라고 하는 것들이 네. 있습니다. 그 자, 자료 화면을 한번 그대로잖아요. 볼까요? 자, 화면 한번 돌려서 멈춘 상태에서 네. 스튜디오 화면으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그 상태에서 네. 자, 여러분 방금 2017년 5월 11일 당시 주민공청회 목포시 재생사업과 관련된 공청 현장에서 일반 언론인들과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공개됐던 용역 결과의 45페이지입니다. 네. 그 화면을 똑같이 제가 찾았습니다. 45페이지. 이 용역 결과라고 하는 어제 손혜원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는 2페이지짜리 이용을 압축했던 그대로 복사해 와서 떠왔던 그 전략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공청회장에서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자, 다시 계속해서 현장 화면을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현장 한번 보시죠. 그대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민들이 관심 있게 보는데요. 네.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화면을 이제 뒤에 보시면 자, 네. 멈춰주시고요. 멈춰주세요. 또 다른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포커스가 날려진 화면을 한번 틀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이 화면입니다.
공청회 그림자 중에 저 빨간색 원에 있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보이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저 두 참, 분이요 이거- 방송사 기자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목포 MBC의 장용기 기자입니다. 우측은 KBS 당시 기자였던 박익원 기자입니다. 네. 두 기자가 지금 나와 있고요. 이 현장 화면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목포 MBC의 김양훈 기자와 민정섭 기자도 이 자리에 동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취재를 했죠. 취재를 예.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장용기 기자, 목포 MBC 장용기 기자, 사실은 보도비장인 제가 저희 기자를 인터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자, 우리 장영기 선배 네. 이게 내용이 나가기 전에 네. 왜 이렇게 됐냐면은 잠깐 설명을 하죠. 네, 네, 네. 5사람 정도 전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중에 2사람은 이 그림에 찍혀 있는데 본인이 이제 한 2년 넘은 기억이라서 네. 갔는지 안 갔는지를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갔다고 하시는 분은 이게 보안 자료를 돌려달라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자체가 기억이 안 나요. 자기는 보안자를 거기는 돌렸다면 다 갔는데. 기억을 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거기서 이런 공청회 자료를 돌려달라고 하면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타주 근데 특별한 기억이잖아요. 이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인터뷰할 수는 없잖아요. 네. 본인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네. 장용기 선배가 정확하게 기억을 네, 하더라고요. 당시 목포 MBC는 김양훈 기자와 민정섭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고요. 네. 장용기 기자는 목포시 도시지 재생 사업에 상당한 관심이 지대한 많으신 관심이 분이죠. 높아서 예. 현장 공청회를 그러니까 모두에게 알리는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들으러 간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MBC 기자가 3명이었던 거고요. 예. 다른 데는 그냥 기자들이 1명 또는 그렇죠. 2명이 와 있던 겁니다. 예, 자, 예. 그렇다면 당시 한번 현장에 들어보시죠. 있었던 우리 장용기 기자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예. 이건 보안 자료, 이게 중요한 자료니까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의 성격상 저희들이 그 취재를 가면 만약 그 보안 성격이 있다면은 그 출입자를 통제를 하겠죠. 근데 그 누구나 자연스럽게 아마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원도심에 살지 않은 신도심의 그 평화광장에 그 신도심에 사는 주민들도 관심 있는 주민은 이제 들어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였죠. 그런 상황에서 비공개로 보안을 유지하십시오. 말도 안 되고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어떤 부분은 공청회 성격상 저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자들이 만약에 그게 비밀로 했다면 당일날 우리가 뉴스를 처리했는데 뉴스를 할 수가 없었겠죠. 어떻습니까? 좀 공청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면은 이제 실은 그 공청회 하기 전 단계에서는 나름대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드려야 되니까 좀 참석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지만 공청회는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참여하고 질문하고 답변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공청회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라고 하는 게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 혹시 못한 분들도 네. 참석하신 분들에 의해서 당연히 얘기를 듣고 의견을 나중에 수렴하기 위한 절차인데 그 공청회에 있는 내용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 그러면 그 공청회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청회는 말 그대로 모든 공공이 들을 수 있는 공공에게 공개된 어떤 그 성격의 공청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이른바 그 경강부에 짜맞추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이지 그렇다면 공청회가 아니죠. 제한 공청회가 되거나 제한 청문회가 이제 될 부분인데 아마 제 기억에도 그런 부분이 들었다면은 그 사람의 성격상 이것은 뭐인가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구나 한다면은 누구나 다 그 부분을 기억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일반 사람들이 그 기억을 못한 이유는 이것은 외부에 유출하지 마십시오. 라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기억이 없지 않나 하는데 저는 아마 그런 어떤 부분들 외부로 유출하지 마십시오. 라는 부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네, 들으셨죠, 네. 여러분? 네. 저희들이 네. 당시 현장에 참여했던 분들을 한 분을 확인한 게 아닙니다. 한 분 한 네.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10분 정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목포 MBC 기자가 3명 참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그대로 인터뷰를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고요. 예. 그러면 다른 분의 얘기, 당시 그렇죠. 현장에 찾아 있었던 목포시 이재용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2017년 5월에 주민공청회가 있어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영역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자세하게 앞으로의 재생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네. 똑같은 네, 맥락인 그렇죠. 거죠. 같은 예, 예. 맥락입니다. 그래서 네. 상세히 예. 알려줬고 그걸 당연히 공청회 목적은 알리는 네, 거니까요. 예, 예, 주민들 예, 예. 여기 그런데 이번 검찰이 수사 결과를 할 때 한번 검찰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보완 자료라고 하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당시 직접 김범기 서울 남부지검 2차장 검사의 당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공무원들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고 행정 절차에서도 공개를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비공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의 비밀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 내용 잘 들으셨죠? 자, 이게 그 당시 브리핑 워딩 네.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가감 없이 보내드린 거니까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상당수의 언론, 이 지금 부정적인 의견으로 또 보도를 하고 있는 중앙 쪽 언론사들 중에 네. 일부 언론사들이 이 내용을 근거로 공청회에서도 또 주민공청회 등에서도 외부에 알리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내놓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검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사실들을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만약에 비공개였다고 하면 보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기자들도 못 들어가 있을 그렇죠. 거예요. 언론이 이걸 극비인데 어떻게 내보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대로 알려드렸고요. 자, 네. 한 가지 더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게 5월 18일 이전에 검찰이 밝힌 5월 18일 이전에는 목포시의 재생 사업과 지도를 어디가 네. 개발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일반인들이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자 띄워주시죠. 여러분 띄우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날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네, 날짜 전부 대개 언론사들이 2017년 4월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도면도 보이죠? 네. 저게 바로 손혜원 의원에게 건넸다는 이 용역 보고서에 있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지도고요. 예. 그래서 거의 모든 언론, 메이저는 아니더라도 MBC도 그때 방송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보도를 했기 예, 때문에 예.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 지역에서 이 뉴스를 내보냈고 당시 이 지도를 공개를 했죠. 공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 내용이 이렇게 커지리라고 감히 그렇죠.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 그때 당시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게 네. 과연 공개 자료일 수 있는 보완 보완 자료. 자료 있는가? 보완 자료 또는 비공개 자료. 네, 보완 자료 또는 비공개 자료라고 볼 수 있는가를 저희는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라 볼 수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네. 묻고 한번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져보는 거죠. 자,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검찰이 밝힌 그렇죠. 보완 자료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9월 14일 같은 해 예. 2017년 9월 14일 이전에 예. 9월 14일에 공개됐던 자료는 한 번도 공개된 자료가 아닐까요? 예.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 목소리 큰 김용 국장이 찾아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예. 그리고 당시 예. 이 현장을 갔던 공무원과 취재를 마쳤죠. 예, 다 예,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립니다. 자, 유튜브 화면을 직접 틀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자, 이것을 보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 저희들 하고 있어요. 이걸 보기 전에 지금 그 공소 내용에는 2017년 9월 14일 목포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계획 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라고 네. 딱 했는데 네. 앞뒤 관계를 거두절미한 거고 네. 사실은 이게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 포럼이라는 데에서 그때 당시 대표가 선혜원 의원, 최명길 의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아. 목포시예요. 전국에- 목포시뿐만 아니에요. 목포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4개 자치단체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하려고 하니 9월에 있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단체가 세미나에 좀 참석해달라 국회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참석할 의향이 있는지를 목포시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잘 자, 이게 9월 15일 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네, 잘 들으셔야 될 네. 건요. 이 세미나에 지금 특정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예. 이 세미나에 2017년 9월 15일 손혜원 측이 받았다는 검찰이 밝힌 보완 자료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 그 받게 네. 된 세미나에 마치 목포시 한 군데만 참여한 것처럼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세미나에는 목포시, 나주시, 김제시, 상주시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20여 페이지 또는 그 이상의 페이지의 그렇겠죠. 분량으로 예, 예. 그럼 손혜원 의원 즉 주최자니까요. 그렇죠. 의원 사무실에 예. 보좌관 통해서 이 자료를 보냈죠. 이 그렇죠. 자료라고 하는 것은 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세미나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할 페이지에 해당되는 프리젠테이션의 내용을 보낸 거예요. 보낸 겁니다. 네, 그런데 네. 그것도 예. 그렇다면 9월 15일 날 처음 그것들을 공개됐느냐? 그게 아니죠. 자, 이 보시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공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8월 23일 개최한 포럼 보고에서 경기도 부천시, 충남 공주시, 전남 순천시, 전남 목포시가 성공적인 도시재생 추진 사례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하고 연결된 맥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연결된 맥락이고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렇죠. 이 요청한 게 아니고 예. 이전에 이런 그 사례가 있으니 이번에 그렇죠. 하니까 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습니다. 하고 목포에도 보도 자료 그 자료를 예. 요청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9월 15일 세미나 자료는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 영상이요. 네. 근데 8월 23일 날 영상은 우리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이 뭐 목포시 도시재생 2017 치면은 금방 이 영상이 나와요. 자, 유튜브에. 여러분. 자, 그 영상을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띄워주세요. 잘 보십시오. 이게 자, 제목이 목포 네. 2017년 8월 23일 날 당시 목포 임진택 문화유산 담당관이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더 발표했던 같은 내용입니다.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에서 보고회를 가졌던 거예요. 발표했던 네네네. 내용. 발표- 제목이 목포 근대 도시 공간의 도시재생 계획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쭉 나오는데 자, 이게 2017년 자, 9월 이제 우리 좀 그 시청자 좀 바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쭉 나와요. 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여기 봐 보십시오. 지도가 나와요. 여기에요. 네, 다 공개가 되죠, 지금. 사업 위치, 네. 문화유산의 도시재생 사업, 이게 이제 지금 말하는 그 1897 그 도시재생 사업 구역입니다.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이 구역이 이미 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소상한 지도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한번 네, 봐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당초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했던 목포 근대 역사 공간 이걸 선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런 자료는 유튜브 들어가서 어디 가면 그냥 다 볼 수 있는 자료예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찾았어요, 그냥 이걸. 여러분 이 자료들이 이 2017년 검찰이 밝힌 두 번째 보고 자료를 예. 이른바 보완 자료라는 걸 건네받았다라고 하는 시점보다 20여일 전에 이미 국회에서 발표됐던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분들 지금 이 설명하는 이분 있잖아요. 네. 유튜브에 본인이 이런 거 있는지를 몰라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찾은 겁니다, 그냥 네. 하다가. 네. 야,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된 자료들이 보완 자료니 비공개 자료라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건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좀 넘겨주세요 화면을. 예.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들 수도권에서 하는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마치 도시재생 사업이 무슨 택지 개발 사업이나 신도시 그린벨트 개발. 해결 사업이나 신도시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결할 생각 안 합니다. 네. 모든 그런 사업도 신도시나 택지 개발 이게 탑다운 방식이거든요. 네. 위에서 정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인데 그렇습니다. 도시 재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바텀업입니다. 좀 어려운 영어로 해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굉장히 사업이거든요.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부 좀 했으면 되겠다 설명.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보안이란 게 지키고 싶어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침은 지자체가 아니고요. 중앙 정부가 결정을 하고 내리고 예. 그 방식은 주민들로부터의 의견 수립을 거치는 모든 공개를 통한 사업 추진을 원칙으로 하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다면 검찰은 왜 5월과 9월이라고 하는 특정 시점을 못 박아서 보완 자료 얘기를 꺼내면서 기소 내용에 담았을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3명입니다. 손혜원 의원, 여러분 잘 아시죠? 손혜원 의원과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 그리고 손혜원 의원에게 목포에 부동산을 소개시켜 줬다는 이른바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중앙 언론들이 큰 손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정모 씨 3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네. 자, 기소 내용을 보면 이 혐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예. 여러분들 그 속에 어쩌면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혐의 내용은요. 손혜원 의원은 비공개 자료, 앞서 소개한 2017년 5월과 9월 비공개 자료, 이 보완 자료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샀다는 것과 차명으로 매입을, 조카 이름으로 매입을 하고 가족들 이름으로 매입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두 가지 혐의가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손 의원의 보좌관은 여기에서 똑같은 혐의 두 것과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입니다. 네. 그리고 손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시켜줬다는 이 정모 씨는 절도와 업무상 횡령입니다. 이때 절도라고 하는 것은 5월달 목포의 시장과 당시에 손혜원 의원 측이 만나는 커피숍에서 보여준 그 자료를 그렇죠. 사진을 촬영하러 나간 사이에 책상 위에 있던 걸 슬그머니 넣어서 가서 참 이거.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했다. 그게 귀중한 자료였는데 그걸 훔쳤으니까 절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검찰은. 참 이거 그리고 업무상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 씨가 당시 목포에 청소년 쉼터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 중이었는데 이 쉼터를 목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했는데 이 보조금 중에 일부를 그 쉼터의 자금 일부를 부동산을 사는 데 썼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길을 끄는 부분은요. 보좌관의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다른 부분이에요. 네, 아주 다르죠. 색다르고 이것은 손혜원 의원에게는 적용이 안 됐던 거. 검찰도 설명을 했죠. 예.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갖고 있다는 사실상 거의 최고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검찰이 해당 보좌관의 지인들, 친구들에게 보냈다는 이 자료를 5월 18일 날 받아서 그 다음 날인 19일 날 친구 2명에게 사진으로 카톡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휴대전화로 보냈던 그 사진 내용과 네.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추론하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목포시가 이런 계획인데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투자해라, 이걸 사라라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런 얘기가 지금 검찰도 뉘앙스를 비쳤기 때문에요. 예. 아마 그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들, 네. 그게 예를 들면 음성 녹취 파일 같은 것이 검찰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겠죠. 그럴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검찰이 다른 것들에 대한 증거라든가 입증할 만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보좌관에게서 나온 내용을 출발로 해서 예. 잡다 보니까 5월 18일을 보완 자료라 규정을 하고 그렇죠. 9월을 보완 자료로 규정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기소의 근거가 마련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손혜원 측에게 줬다라고 네. 하는 것이 보완 자료인지 여부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네. 보완 자료가 아니라고 하면 우선 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사라져 버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손혜원 의원 보좌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도 없어져 버리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리고 정 씨. 이분의 절도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엄청나게 법원에서 이제 크게 아마 법정 네. 다툼이 벌어질 건데요. 저희들은
이 얘기를 다루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청과 목포시청 공무원 등 무려 연인원 190명을 검찰이 불러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만 6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요. 검찰이 밝혀낸 유일한 거는 3명의 불구속 기소입니다. 그리고 정작 언론과 모든 언론들이 다 중앙의 언론들이 나서서 서울의 주도권의 언론들이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해충돌과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의 외압 의혹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흐지부지 사라져버렸고요. 자,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근데 이 수사 결과가 나와서 우리나라 언론들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그렇게 근대 역사 문화공간 목포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고 이해충돌 방기를 했다고 언론 뭐 손혜원 타운, 손혜원 랜드 뭐 이렇게 썼던 분들이 그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자기들이 잘못된 보도를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기사를 쓰지 않고 그렇습니다. 검찰에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들여다보는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방금 우리 김윤 국장이 말씀을 했는데요. 대다수의 언론들이 1월 15일에 SBS 보도를 시작으로 촉발되면서 중간에 넘어갔던 게 투기에서 이해충돌의 문제였습니다. 이해충돌의 문제였고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문화재청을 압박을 하고 그 압박을 통해서 그렇죠. 목포시가 뭔가 근대문화 역사 공간을 사업을 따내는데 막대한 뭔가 큰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했는데 검찰이 이 사실을 들여다봤는데 이건 또 무혐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언론이 이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들여다봤다 그러면 예. 왜 이 문제를 그렇게 애초에 보도했던 것들이라고 그대로 들여다본다면 예. 검찰이 왜 이 문제를 소홀하게 다뤘는지를 비판해야 맞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본인들이 그 기사를 썼고 그렇죠. 그 기사에 집중적으로 뭐 거의 한 달 이상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사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그때도 말했죠. 사건에 비해서 너무 많이 다룬다. 그렇습니다. 사건의 크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해당 언론들이 그렇게 중차하게 다뤘던 문화재 지정, 근대문화 역사 공간, 이해충돌 등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단 하나도 못 건드렸다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수사 결과를 가지고 보도를 했다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박수를 보내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언론이라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무혐의가 나고 나서 그 모든 사실이 다 사라진 채 유일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일체 입을 닫고 결국 남은 건 용어에도 없는 그 어디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보완 자료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논란만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완 자료라는 말도요. 참 그 한 게 일단 우리 이제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보안 문서라고 하면은 뭐 군대 뭐 보안 문서처럼 어마어마한 뭐 기밀 문서쯤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자, 그런 말도 그렇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지자체에서 기밀 문서라고 하면 기밀 문서를 지자체나 행정 공공기관에서 외부에 유출을 할 경우는 거기에 유출을 할 때는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줬고 그것이 준 기밀 문서일 경우 그러니까 준 대입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라면 목적을 적어야 되는데요. 당시 목포시는 단 하나도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비밀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예, 예. 이미 공개된 자료. 어제 예. 저희가 단독으로 내보냈지만 당시 목포시장이 목포시 행정을 총괄했고 이 사업을 모두 결정을 그렇죠. 그러면 이 것들을 총괄했던 국토부에 내려오면 그것들을 사인을 하고 결재를 하고 했던 목포시장이 보완 자료 아니라고 오늘 또 입장 발표문을 내놓았습니다. 자, 입장 발표문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그 이제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목포에서는 오늘 서로 상반된 입장문 두 가지가 발표됐습니다. 전직 박홍률 목포시장의 입장문과 현직 목포 김종식 시장의 입장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홍률 시장 입장문은 딱 이겁니다. 손혜원 의원님에게 전달한 문서는 시민에게 이미 공개된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목포시장으로서 목포시의 근대 역사문화사업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 이미 시민들께 공개됐던 내용을 발췌 편집하여 지역 현안 자료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비공개 비밀 문건을 전달한 것은 아닙니다. 네, 라고 이렇게 당시 이렇게, 손혜원 네. 의원을 직접 만났던 당시 목포시장 박홍률 전 시장이 어제 인터뷰를 저희하고 하고 오늘 또다시 입장문을 냈는데요. 예. 정확히 명시를 했습니다. 당시 내용은 영역에서 발췌한 것이지 절대 비공개 문건이 아니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절대. 목포시 현직 목포시장님이 예.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 네. 한번 어떤 읽어보실까요? 내용입니까?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당일 방송된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의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주민과 공유하기 때문에 보완 자료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라는 지역 언론사 목포 MBC죠. 그렇죠. 목포 MBC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검찰 수사 발표 전, 결과 발표 전 실무적 차원의 견해로서 실무적 차원의 네. 서기관급, 국장급 강부 공무원의 이야기를 실무관이라고 표현했어요. 목포시 국장이죠. 국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실무자 선에서 끊어버리고 쟁점 사항인 보완 자료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라는 것이 목포시의 공식 입장임을 밝힙니다. 네, 이 내용 자체 요지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밝힐 건.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 목포시가 보완 자료라고 인터뷰를 목포 MBC랑 했던 국장의 내용은 실무자가 그냥 공식적으로 오후 2시에 발표를 그때 했었죠. 그렇죠. 검찰이요. 그런데 예. 저희가 오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그때 미리 검찰에서 보도자료가 한 장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보여주시죠. 네, 그것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입장을 정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땄던 인터뷰입니다. 이 문건을 보고 검찰의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가서 인터뷰를 딴 거예요, 오전에. 네. 그런데 현직 목포시장은 이게 실무자선에 당당 국장이 얘기한 것은 실무자선의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목포시는 재판 결과에서 재판 과정에 보겠다, 사법 판단을 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약간 실망스러운 게 보완 자료라고 명시하고 규정하는 것은 목포시지 법원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유명한 고사성어 있잖아요. 그 주나라입니까? 지록이만하는 거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면은 말이 되는 건가? 네. 사법부가 보완 자료라고 하면 보완 자료가 되는 거. 이 문건을 생산한 것은 목포시인데 네. 답답합니다. 이 목포시 현직 시장님의 현직 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직 시장님이 이제 입장을 밝힌 거겠죠. 그런데 현직 시장이 밝힌 내용이 검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이 목포시가 이런 현직 시장님이 당시 손혜원 의원을 만났던 전직 시장은 그게 비공개 자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직 예. 시장은 이건 사법기관은 판단해야 거예요.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검찰이 이 손혜원 수사 결과를 발표하던 날 브리핑 자료에 뭐라고 이렇게 그랬습니까? 브리핑을 했습니다. 딱히 목포시청 자체에서 자체 자료를 대외비로 하고 있는데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니까 대외비 조장을 찍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도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개발구역이 들어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상 비밀로 받고 이 봤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봤다는 겁니다. 이 자료 자체를 취득했으면 그 자체 자료를 대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판단했다는 건 검찰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목포시에서는 대외비 보완 자료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찍지 않은 서류였는데 우리 검찰이 봤을 때는 조사를 해보니 이러한 것이 구획도가 있어서 보완 자료 같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포시 현직 시장이 이런 판단을 하고 더 놀라운 건 이걸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을 출발하는데 해외 출장 출발하는 날 입장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궁금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오늘 밤 목포 MBC 뉴스 데스크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저희들은 또 내일도 그렇다고 하면 이 기소일 전에 밝혔다는 손혜원 의원 외에 같이 함께 기소된 부동산을 소개해 준 정모 씨. 검찰은 정모 씨에게 11필지에 7개 건물을 산 걸로 했는데 실은 이걸 알고 봤더니 정 씨 가족과 일가들은 훨씬 더 많은 이미 5월 18일 이전에도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왜 그 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또 그 정씨 일가족이 샀다고 하는 다른 건물들에 대해서는 왜 침묵한 채 11필지 7개 건물에 대해서만 얘기했을까요? 이런 문제 등을 내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요. 또 궁금합니다. 저도. 네. 그리고 이 뉴스 1월 15일 SBS 보도로 촉발된 원도 목포
근대문화 역사공간과 도시재생 사업들이 이러한 논란 이후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혜원 타운이라고 일컬으면서 비난하던 일부 언론들이 비난했던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들이 들여다봤는지 또 어떻게 방송 이후에 또는 보도 이후에 기사로 나온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입장을 네. 속보로 다시 상세히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